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국을 다녀왔죠. 중동 UAE, 아랍에미레이트. UAE 하면 이제 그 도시 이름이 뭐더라? 유명한 도시 있잖아. 중동 하면 관광하러 가는 도시. 어디? 아니, 중동 하면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에 두바이, 그래, 두바이. 아니,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두바이가 있어요. UAE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간 게 사우디에 갔어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이집트에 갔었어요. 중동 UAE 두바이에 간 거는 이제 천궁이라고, 천궁 무기 중에, 군사 무기 중에 미사일 이렇게 날아오면 미사일을 맞추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처럼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이제 격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천궁이라고 있어요. 그래도 기술력이 세계 최고 기술력이에요. 패트리어트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런 미사일을 이렇게 날아오는 걸 격추하는 것 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아이언돔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언돔은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이렇게 가져지고 이쪽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이제 그 아이언돔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방영을 했고, 이미 우리 천궁은 실전에 뭐 이렇게 쓰여질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근데 군사 전문가들은 다 잘 알죠. 우리 천궁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레이더, 이 천궁이라는 게 미사일, 이렇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여기서 격추해가지고 이제 펑 터지면 그 근처에서 산탄이 팍 터지면서 이걸 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이 한 대, 쏘는 미사일 한 대가 한 발이 15억 정도 한다고 그러죠. 하나에 15억, 저거 하나 쏘면 15억을 쏘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을 많이 한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오면 몇 발을 쏘야 되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발사대 차량 말고 레이더 차량, 뭐 탄창 차량, 무슨 차량 5대가 한꺼번에 따라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두바이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 4조 원 계약을 한 거예요. 4조 원. 우리나라 이제 무기 수출이 5억 달러, 5조 몇천억 원 되거든요. 그런데 4조 원을 이제 수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또 쏘고 나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뒤에서 AS 해주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요거 계약을 했고, 사우디에 가가지고는 이제 사우디에도 전 세계 무기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사우디거든요. 우리가 이 나라를 가면 이 나라에서 국빈 방문처럼 사우디 왕세자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를 막 하고, 사일 때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막 이렇게 방문하는 것처럼 크게 이제 환영식을 하고 그러는데요. 사우디도 이제 뭐 그런 무기 계약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더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가 있냐면 스마트 시티 해서 도시 사업. 아랍에미레이트가 두바이를 건설했잖아요. 이렇게 자원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자원이 재난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프리카 지역, 뭐 나이지리아, 콩고 뭐 이런 데는 자원이 재난이 됐지. 뭐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런 데도 사실 자원이 별 도움이 안 돼, 국가에. 아니, 국가에는 뭐 하여간 일부가 독점을 하면서 자원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재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원이 국력을 뒷받침하는데 큰 힘이 돼서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은 뭐 다행이죠.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왕족들이 그 석유 이런 것들을 독점하긴 해요. 독점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족들이 석유를 거기서 생기는 돈들을 다 독점을 해서 국민들은 막상 또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그것들을 흥청망청 쓰고 뭐 엉뚱하게 쓰고 그러지라 그럴 것도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투자를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를 건설을 해서 야, 사막에 저런 도시가 있나 할 정도로 세계적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사우디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도시를 건설하겠다. 수백조 원을 들여서 이제 석유가 이렇게 뭐 친환경 에너지 제2의 또 다른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지금 전기 에너지로 많이 바꾸고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점차 바뀌면서 앞으로 이 석유 에너지, 원유 에너지가 점점 입지가 줄어들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디에서도 그거를 참 고민하는 거죠.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석유밖에 없는데, 인재도 몇 명 안 돼. 인구도 2,500만 명? 3,000만 명 되나요? 땅은 우리나라에 몇 배더라? 우리나라의 한 30배 정도는 될 거예요. 땅이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다 사막이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는데, 수소 에너지. UAE는 원자력 우리가 수출했죠. 원자력. 이명박 시절에. 수소 에너지로 전환해야겠다.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수소 강국 어디게요? 수소 강국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가 수소 강국이잖아. 일본도 이제 우리보다 일본이 더 수소 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우디가 우리나라 손잡고 수소 에너지 전환하는데 같이 해보자. 뭐 그런 이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건설을 하는데, 두바이 같은 도시를 사우디에도 만든다잖아. 이게 가치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 도시 건설을, 우리나라 이제 유명 건설사들하고 해서 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에너지와 도시 건설, 뭐 그리고 군사 무기 같은 거는 뭐 뒤에서 얼마 몇 조 원씩 하겠죠. 근데 제일 큰 거는 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군사력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도 또 에너지 분야도 세계 최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같이 파트너로 같이 하기 참 좋다. 좋은 상대로. 그 스마트 시티 본래 할 때는 그때 5G가 중요해서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추진할 때는 중국의 화웨이하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이런 기술력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화웨이가 죽었잖아. 화웨이가 이제 중국 갖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제 어부지리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그 스마트 시티 이런 것에 발달을 하지 못했어요. AI나 인공지능이 5년 전만, 알파고가 2016년인가 17년 나왔는데, 알파고 나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 형편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2015년, 16년은 세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준비하는데도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였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 사우디가 건설하는데 대한민국이 파트너로 선정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 뭐가 중요하냐, 누가 돼도 대한민국은 발전해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대통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력이 급성장하게 되고 국력이 확 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너무 이렇게 축혀 세우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지난 5년 동안 뭐 자영업은 정말 힘들었지만 외교는 정말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또 무기도 이제 방산 분야도 물론 이제 이 앞전 대통령부터 해왔지만 결과로 그것들을 해외에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얼마 전에 호주 가서 레드백 시스템을 장갑차 팔고 계약하고 온 것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무기 같은 것도 얘 외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교력이에요. 무기를 수출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은 기존의 거래 시스템들. 우리나라는 신규 진입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제 거래하던 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던 나라들이에요. 또 우리는 미국이 너 하지 마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미국이 야 너 무기 수출하지 마, 수입만 해, 이렇게 하면 꼼짝 깨갱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사우디에서도 만약에 무기 수입을, 사우디는 미제 무기를 정말 많이 사들였거든요. 지금까지 엄청 많이, 미국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였어 사우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교력이 안 좋으면 사우디가 우리나라 쪽으로 손을 뻗으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가만히 안 있지. 미국 방산 기업들이.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 외교력 덕분인지 어쨌든 조금씩 무기 수출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제 AI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도 좀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이제 따라와서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추격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지금 정권하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관이 있었죠. 우리 박보살님께서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육성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그 최순실 하는 그 사업에 열심히 하시고 다른 것들은 이제 드라마 맨날 보시면서 이제 다른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것들을 별로 추진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도 2018년인가 있잖아요. 2017년에 이제 새로 문화부 장관 바뀌고 가서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야. 이제 내년이면 이제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도 몇 번이나 가고 또 가고 그래가지고 그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그 선수들 만족도가 90%가 넘어요. 너무 밥이 잘 나왔다. 방이 절절 끓는다. 방 안에서 반팔 입고 다녀. 그래서 밥 잘 나오지, 난방 잘 되지, 과학기술 당시에 개막식, 폐막식 정말 잘했거든요. 일본하고 지금 일본 작년 올림픽하고 비교해봐요. 일본은 정말 이제 정말 뭐랄까요? 좀 그랬어요. 좀 안 좋게 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사우디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또 뭐 하러 갔냐? 이집트가 참 요즘에 복잡하거든요. 사우디도 복잡하고 UAE도 복잡하겠지만 이집트는
진짜 가난한 나라예요.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인구가 1억 명이에요. 1억 명. 근데 이제 그 사막에서 석유라도 나왔으면 그래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텐데 석유도 별로 안 나오지.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이집트 인접한 지중해에서 천연가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천연가스가 나온 지역이 참 애매해. 터키 거냐, 이집트 거냐. 서로 이렇게 서로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천연가스가 이제 그 매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키가 군사력이 좀 세거든, 보면. 이집트는 군사력이 약하고, 이집트는 뭐 너무 가난하니까. 터키도 가난하지만.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나일강 유역이잖아. 나일강 저 상류로 올라가면 이디오피아에서 댐을 짓는다라고 난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일강이 이렇게 있는데 저 위에 그 이디오피아? 케냐던가요? 이디오피아에서 댐을 지으면 이 물을 먹고 사는 1억 명이 다 이 나일강에 다 붙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이집트는 저 이디오피아 손 좀 봐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K9 자주포나 K2 표 전차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겠다라고 사겠다라고 이제 주문을 넣은 지가 있어요. 그 협상을 했어요. 작년에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사인하러 사실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K9 자주포 1000문, 뭐 K2 표 뭐 탱크거든. 탱크 뭐 한 2000문, 1500문. 그 자주포나 이제 전차 이런 것들은 한 대가 아니라 한 문이라고 그래요. 한 문. 100문, 1000문. 1000대면 굉장히 한 대에 이렇게 수십억씩 하고 많게는 100억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대 팔면 엄청나거든. 그거 계약하러 간 거거든, 이집트를. 근데 이집트에서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아니, 그냥 10% 깎으면, 그래, 뭐 어떻게 계약을 하고 오겠는데, 반퉁으로. 반띵 해주세요. 반띵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협상 불발하고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근데 이집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들도 그 자주포는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멀리서 쏴주는 거라서 이집트가 자주포 꼭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터키가 멀잖아. 그리고 이쪽 이디오피아도 멀고. 그래서 워낙 이제 이집트가 넓기 때문에 자주포를 수백 대 또는 1000대, 2000대 갖다 놓고 있어야지 안심하고 이렇게 군사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주포 하면 또 대한민국이 최고거든. 싸고, 가성비 최고, 그리고 AS 최고. 미국 거는 비싸기도 하고 AS 별로 안 좋아. 미국 거는 갖고 와봐야 미국 사람들이 쓰지 마 하면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도 잘해주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계약을 해서 할 텐데요. 이집트는 그거 말고도 이제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이야기가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